정책위 의장은 지난 주말 동안에 김상훈 네. 의원으로 이제 낙점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완승을 한 겁니까? 윤석열에게? 뭐 승리는 승리인데 예. 근데 이게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냐 예. 요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 전쟁은 일종의 이제 수성전이었다. 지킨 입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쭉 종합을 하면은. 예.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대표가 바뀌었으면은 그 대표에 맞춰서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점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책위 의장의 임기가 당원 단계에 뭐 규정이 돼 있고, 특히 정책위 의장은 다른 당직과는 달리 원내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내기구의 어쨌든 뭐 이 사안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정식 의장은 사실 황우여 비대위 들어서면서 비대위원이 되는 성격으로 사실은 정책위 의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치적 맥락을 봐도 한동훈 대표가 됐으면 바뀌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인사권 행사하기 그 전주부터 정점식 의장은 교체 안 할 수도 뭐 이런 기사 막 나와요. 그리고 뭐냐 탕평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교체를 하면은 5대4, 4대5 구도가 5대4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된다. 핵심 변수인 것처럼 막 나오고, 그래서 친윤계 일각에서 막 교체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뒤집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이 문제가 풀린 거 아닙니까? 그 독대는 정확히 아니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쨌든 중간에 있었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는 당대표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동훈 대표 측은 주장을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또 한동훈 대표의 사람을 여럿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신윤 쪽은 포용력 얘기를 하고 한동훈 쪽은 아이 당대표가 한다고 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정점식 의장이 계속 사퇴를 안 한다고 하니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역시 유임으로 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날 점심을 같이 먹지도 않고 오전에 윤석열 한동훈이 독대를 한 이후에, 사실은 오전에 독대를 하면 점심은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심 약속이 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점심도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점심은 같이 안 먹고 저녁 때 저녁 식사를 이 원내대표하고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대표 이렇게 넷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는 정점식 의장은 유임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새롭게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쭉 맥락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굳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친윤계도 그렇고 정점식 의장을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사실은 신경 안 쓰고 갔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꾸 저 사람을 바꾸지 말라고 할까? 이게 여당에서 대통령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여당에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은 친한 대 친윤으로 표대결을 해가지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표대결을 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여당이 5대4 구도에서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식으로 여당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죠. 왜 정책위 의장만큼은 바꾸면 안 된다고 할까? 제가 한동훈 대표면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5대4 구도 유지해가지고 혹시 판으로 풀려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판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이 까치밥을 남겨둬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무조건 바꾸고 나서도 의원총회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인물을 거기 세웠습니다. TK 4선 김상훈 의원, 이 언론 표현으로는 개파 색채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을 네. 그래서 올리면서 내가 완전히 친한 일색인 그러한 인물은 내가 안 썼어 라는 걸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건데, 즉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점식 방어전의 공세를 펼친 거지만, 그러면서 이 한동훈이 점거한 성에 개구멍을 좀 내보려고 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라면서 일단은 방어전에 성공한 거다.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 봉합이 성공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아있는 이게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 그 한동훈은 특검법이나, 근데 이제 하는 양태를 보면 특검법이나 이런 것도 안 받고 대통령이랑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하면서, 또 이제 대통령은 방송사법 휴가제에서도 그냥 처리할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했으니까 고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생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MBC도 장악하고 사장도 교체하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야권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지금 국정운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네. 그런 지금 정국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반기를 들은 척 하다가 깃발 내요. 깃발 올려, 깃발 내려, 깃발 내려, 깃발 올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기백기 흔들다가 사람들 그냥 혼란스럽게만 하고 3년 때우는 거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도 네.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쟁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민전, 김재원이 딱 치고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법률화는 당대표 거 아니야. 그건 원내대표가 하는 그렇지. 거지.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예. 거냐? 저는 특검법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랑 최고위에서 당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다 들어봐야 돼.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용산이 존재하겠죠. 이 뜻을 반영한 거 두 번째가 이제 인사 문제였던 거죠. 정점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유임을 시키게 되면 5대4 구도, 아니면 안 나게 되면 다시 5대4 구도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인사 문제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계속 후퇴하고 있죠. 특검 문제 관련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맨 처음에 자 제3자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언론이 물어보면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근데 내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의 당론을 모으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렇지. 그죠? 그럼 그 결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원내대표가 하겠죠. 김민전, 김재원 말에 의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저는 그 정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에게 양보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처리해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검찰이 황제 조사한 거는 국민 높이에 맞지 않지만 그럼 예를 들면 제대로 조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조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결정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결정 내라는 얘기 제가 볼 때는 불기소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좀 그렇다면 싸움 다 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서 대통령한테 자 우리 갈등은 없어라고 하는 봉합의 얘기는 듣고 왔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변화라고 국민들이 볼 때, 당원들이 볼 때, 이게 변화하는 거야라고 보일 수 있는 건 특검법 문제와 또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기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미래 권력으로서의 한동훈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못 한다면. 근데 만약 이걸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게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다양한 얘기를 들어라고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얘기보다는 당에 이런 당대표 거야 보다는 뒤에다가 예를 들면 집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모든 이름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밥 먹으면서 정점식 유임시키면 어때라고 얘기했던 대목들을 보면 저는 지금 전쟁은 진행 중인 거고 기분상 한동훈 쪽 진영은 야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 작살납니다. 김경진 전 의원 오늘 인터뷰했나? 오늘입니다. 윤 대통령 당원이지 당대표는 아니야. 이런 얘기 막 해버려요. 김경진? 네, 전 의원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당원이지 본인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당대표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실에 기초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용산이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 네. 니네들 어떻게 되냐면 두고 봐라.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내 부인을 건드려? 난 내버려둘 수가 없지.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러니까요. 어쩔 건데 대통령이 국민들 신뢰도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김건희는 약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풉시다라고 말하면 대통령이 어쩔 건데? 저는 네. 칼자루를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직 인선 마무리한 뒤에 쇄신안을 낼 거 아닙니까? 그 쇄신안 내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 이번이 한동훈 대표가 뭐 겨우 이겼다라기보다 저는 좀 정치적인 유연성을 습득한 것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대위원장 할 때 스타일을 보십시오. 김경률은 뭐 비대위원 뭐 공천 어떻게 할 건지 갑자기 발표해버리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당대표 취임 이후에 이 사건이 사실 그 최고위원 2분의 1을 친한계가 획득하느냐 마냐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시험대였는데 정책위 의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안 물러나면서 이게 거의 정점식의 난이다라고까지 하고 당원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일주일 정도 뜸을 들이면서 해결을 하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임명한 그 정책위원장 김상훈 의원이 지금 뭐 해야 되지만 친한계가 아니라
그냥 대구 뭐 삼선의 뭐 의원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파색은 좀 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용산하고 좀 덜 싸우면서 본인이 당에 인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로 싸울 의사를 접은 것인가 아니면 싸울 의사는 있는데 유연하게 간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표 쇄신안이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 또 그 특검 문제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김건희고 특검 문제예요. 예. 변호사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그 싸움의 성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싸우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동훈이 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한테 싸움을 걸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 싸움을 걸고 싶은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한동훈 대표는 내가 대표인 거를 인정을 일단 해줘.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 보수가 다 망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화합의 목소리를 낼 테니까 일단은 한동훈 체제를 인정해 주십시오가 기본 스탠스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쪽에서 언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정식 의장이 이거 제가 뒤늦게 하는 얘기지만 정정식 의장이 사표를 냈으면 우리는 사표 돌려줄 수도 있었어. 유임시켜 줄 수도 있었어. 근데 용산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용산에서도 무조건 유임하라고 그러고 친윤들도 유임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를 수밖에 없잖아. 요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요것만 지켜주세요인데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왜 무너뜨리고 싶느냐? 한동훈 체제를 왜 뭔가 구멍을 내놓고 싶느냐? 말씀하신 대로 특검과 관련돼서 그리고 한동훈의 이러한 뭔가 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모드가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그리고 제 생각에도 결국은 터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